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좀 안타깝게도 코로나 치료제 임상 3장 계획이 반려가 된 상황입니다. 네, 이것이 4월 14일 날 장 마감하고 등장이 됐어요. 여러분도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KRX 시장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죠. 네, 하지만 NXT 시장, 그러니까 정규 장 마무리가 되고 NXT 시장 개장이 되면서 그러면서 낙폭을 크게 보여서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신 가격을 우선으로 하는 통합 주가를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장대 연봉이 나타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시 나오고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죠. 그러니까 KRX 시장만 있을 때하고는 다르게 네, NXT 시장까지 이제 등장이 됐기 때문에 8시까지 오후 8시까지의 악재가 나오는 거는 네, 이렇게 그 직격탄을 좀 맞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사측에서 어떤 대응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자료 미비로 인한 이의 신청인데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네, 요거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 판단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 하나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자, 현대바이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지속적으로 현대바이오는 제가 영상을 매일은 아니다 하더라도 계속 드릴 거예요. 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이후 이제 장중 상황에서 수정해야 될 사항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제가 텔레그램에서 보완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꼭 현대바이오 입장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텔방에서 궁금한 점 많이 해소하실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현대바이오가 임상계획 신청 반려 이 공시를 월요일날 장 마무리되고 오후 6시쯤 해서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유는 뭡니까? 자료 미비죠. 자료 미비. 자료 미비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료 미비라고 한다면 자, 이거 자료 미비를 못해서 결국 그렇게 됐다. 자료 미비를 안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글쎄요. 뭐 그거는 사측에서만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여하튼 미비로 해서 임상계획이 반려 처분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유를 보면은 자료를 그럼 보완해서 내면 되는데 자료를 보완해라 이렇게 식약처에서 얘기하고 최종 허가를 내주면 좋은데 그 건이 지금 그 임상계획 신청을 하도록게끔 해주면 좋은데 그걸 이제 안 했다는 거는 뭔가 좀 부족한 점들이 많았다. 이걸 사실 그 암시를 하는 그런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 건이 나타난 것은요 사실 그 베트남 임상 건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좀 주지 않을 수 없겠고 그리고 우리가 그 NXT 시장에서 내린 부분은 아무래도 KRX 시장보다 못한 시장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면 KRX 시장에서 거래된 것은 15만 주예요. 근데 NXT 시장에서 거래된 건 그보다 훨씬 많은 23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역전이 된 거죠, 역전. 그만큼 NXT 시장에서의 마무리된 주가를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여파가 NXT 시장에서 하락한 부분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거죠. 그죠?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여하튼 현대바이오 측에서 이 건에 대한 대응책을 낸다고 그랬고 뭐 이의 신청을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의 신청을 낸다고 해서 주가가 터닝 포인트를 바로 만들겠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응책 같은 경우도 내긴 하겠지만 바로 다음날 내기는 좀 힘들고 며칠 좀 걸릴 수 있고 그리고 그 대응책이라는 것이 나왔을 때 주가가 과연 확실한 반전을 할 수 있겠냐는 누구도 몰라요. 그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신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평균적인 매수 단가를 떨어뜨리는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이 종목에서 또 만회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자면은 결국 일부라도 좀 매도를 해서 밑에서 타점에서 정확히 좀 잡고 그런 매매를 할 때 평균 매수 단가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의 회복을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해놓으면은요, 높은 평균 매수 단가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거고 나중에 더 밑바닥에서 팔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일단 비중을 좀 줄이는 매매를 하지 않으면 견디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 놔야 우리가 밑에서 타점을 잡아서 거기서 평매 단가 낮춰서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종목을 팔고 빠져나가는 매매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기술적인 매매가 필요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분하고 실행 못하는 분하고는 좀 차이가 질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만 드리면 좋지만 그거는 판단이 아니죠. 속된 말로 아부입니다. 아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저는 그런 의견을 한번 지금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타점이 나오면 그때 제가 제대로 된 사인을 또 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일단 이 번호로 현대바이오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좀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 말씀을 또 판단을 드리니까 더욱더 정확하겠죠. 현대바이오 입장. 네, 이렇게 꼭 문자를 주셔서 제가 초대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뭐 지금은 결과가 공시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다시 공략할 지점을 찾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뭐 선정적인 쪽으로 자꾸 뭐 지금 안 되는데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더 안 좋은 판단이고 여러분을 더 손실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문자 많이 주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대박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몇천 프로, 10배, 20배 막 이렇게 허황된 말씀을 드리는 대박주는 아니고요. 우리가 한 50% 정도 시세를 낼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10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박주입니다. 허황된 대박주에 대한 꿈은 버리는 게 좋고요. 이 종목을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주가는 대개 8,000원에서 한 5,000원 선 정도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예요. 그리고 변화가 너무 많은 중소형주이라기보다는 대형주 섹터에서 골랐습니다. 시총은 7천억에서 1조 3천억 정도의 종목이에요. 자본 총계는 한 1조 5천억에서 2조 5천억 정도의 안정적인 부도를 갖고 있는 그런 대박주입니다. 우리가 우량한 종목에서 선택이 좋죠. 그 종목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투자 기간은 2 내지 4개월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핵심은 그럼 뭐냐? 여러분들 뭐 상호관세 이 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이 상호관세 악재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모멘텀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대형 정책의 수혜가 있습니다. 초대형 정책인데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러면서 대박을 내야지 불안정하면서 대박을 내는 것은 상당히 그 반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중에서 골라봤어요, 여러분.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주봉 차트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주봉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입니다. 이미 대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급등을 해버린 것은 필요가 없어요. 하락에서 상승 전환하는 초기 단계의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종목이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수급을 우리가 봐야죠. 근데 뭐 외인 기관이라든가 이런 메이저 수급이 일단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수급을 보면 이런 정도 모습입니다. 이미 초록색의 기관은 매집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인 순매수 전환 초기 국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와 같이 그죠? 외인이 빨간 선이죠.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전환 초기 국면이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은 계속 매수를 해 들어갈 거고 외인들이 이제 사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니까 이게 아주 그 아다리가 맞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럴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요걸 좀 보셔야 되겠고요. 실적을 보면은 자, 여기 좀 흐릿하게 보이지만은 꾸준하게 실적이 정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그 2022년도 요때죠, 요때. 요때부터 턴어라운드 흑자 반전해서 이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게 좋죠. 그리고 상호 관세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강점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선 치르게 되죠, 여러분. 이 대선 관련해서 정책 수혜가 국가적인 건의 정책 수혜가 나올 겁니다. 예.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대선 관련 정책 수혜까지 지금 이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크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총에서 대변신을 확약을 이미 했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그 주주총회 공시에서 주주 환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그런 건에 확약을 했어요. 그리고 지배구조도 대폭 개선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주주 친화적인 모멘텀까지 작용이 되면서 주가를 올릴 만한 거리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엔화 강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엔화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런 정도로 엔달러 환율 대단히 이제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지금 현재 그 시연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트럼프 들어오고서부터 결국 달러는 좀 약해지고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이권 모멘텀으로 실적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엔화 초강세의 강력한 그런 종목이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에게 꼭 그 진입 시기 그리고 비중 그리고 매도할 때 매도하라. 네, 이런 사인 다 드릴 겁니다. 요 전번으로 대박주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네, 대박주.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입 시점, 비중, 그리고 매도 시기까지 해서 확실한 수익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전번으로 꼭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